무화과요. 꽃이 없어서 무화과예요.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거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그것도 정반대로요. 우리가 무화과를 한 입 베어물 때요. 사실은 꽃을 수백 송이씩 씹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은 무화과예요. 이름 하나 때문에 300년 동안 오해받은 과일요. 무화과를 반으로 쪼개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촘촘한 붉은 실로 빽빽하게 차 있잖아요. 그 실 한 가닥 한 가닥이요. 전부 꽃입니다. 꽃송이 하나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 아니라 꽃을 안에 숨겨놓고 익히는 과일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9월에 무화과 앞에 섰을 때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 먼저 던져놓고 갈게요. 1400년. 사람이 이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가 그만큼 됐어요. 밀보다 먼저입니다. 왜 하필 이 나무가 제일 먼저였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어떤 선비는 왜 중국 가는 사신을 붙잡고 시까지 써가면서 이 나무를 구해달라고 매달렸을까요? 그 선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1722년 겨울, 한양, 한 선비가 붓을 듭니다. 이름은 이광려. 곧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 윤동승에게 보내는 시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좀 뜻밖입니다. 나무 한 그루만 구해다 달라는 부탁이었거든요. 벼슬도 아니고 비단도 아니고요. 나무요. 그 나무 이름이 무화과였습니다. 이광년은 그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조선 땅에 없었으니까요. 책에서 이름만 봤을 겁니다. 꽃도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나무. 그 한 줄에 마음을 뺏긴 거죠. 요즘으로 치면 사진 한 장 보고 해외 직구 넣은 셈이에요. 배송이 반년 걸리는. 그런데 사진이 진짜로 구해옵니다. 이광년은 고맙다고 시를 또 한 편 써요. 부탁하는 시 한 편, 감사하는 시 한 편. 그 두 편이 지금도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뭉클해요. 나라 밖으로 한 발도 못 나가는 사람이 시 한 편을 배에 실어서 나무를 얻어낸 거잖아요. 게다가 이광려 말고도 있었어요. 1789년에도 1803년에도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무화과 이야기가 시로 나옵니다. 조선 선비들 사이에서 이 나무는 말하자면 다들 한 번쯤 탐내던 물건이었던 거죠. 그 나무가 조선의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았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서요. 이름만 듣고 그렇게 애를 태우던 그 나무가 전남 영암들판을 통째로 덮었습니다. 무화과가 외국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요? 우리 기록에 이름이 오른 지 벌써 3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광려를 홀린 그 한 줄,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이요. 사실은 그게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니까요. 이름값이 참 얄궂져요. 무화과 껍질을 벗기면 붉은 알갱이가 촘촘하게 박혀있죠. 그게 씨앗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 알갱이 하나가 꽃 한 송이예요. 무화과는 꽃대가 통째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주머니처럼 부푼 구조예요. 이걸 은두화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꽃다발을 봉투 안에 넣고 봉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껍질이라고 부르는 그 얇은 겉면이 사실은 꽃받침이고요.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익는 게 전부 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화과 하나를 먹는다는 건 꽃 수백 송이를 한 입에 삼키는 일입니다. 꽃이 없어서 무화과가 아니라 꽃을 감춰서 무화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춰놓은 구조 때문에요. 이 나무한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던진 1400년, 그거 요르단 계곡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 자리에서 나온 무화과다 씨가 없는 돌연변이었습니다. 씨가 없으면 저절로 번지질 못해요. 사람이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주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나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1000년 넘게 이어졌다는 건요. 사람이 1000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가지를 잘라 심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멍했어요. 지금 마트메대에 놓인 무화과도 그 1000년짜리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거든요. 이거 신기하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오면 꼭 따라붙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화과 안에 말벌이 들어있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 먹는 무화과에는 안 들어갑니다. 야생 무화과는 무화과 말벌이 드나들면서 수분을 도와요.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품종은 단일 결실이라고 해서 수분 없이 저절로 익는 종류예요. 말벌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화과 안에는 피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 얘기는 뒤에서 요리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주 요긴하게요. 자, 그럼 이 1000년짜리 나무가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8월 말 전남 영암 3호 들판에서 보면요.
잎이 어른 손바닥보다 큽니다. 그 넓은 잎 사이사이에 자주색으로 물든 열매가 가지에 딱 붙어서 달려 있어요. 꼭지가 짧아서 나무에 매달렸다기보다 나무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무화과의 심장이에요. 전국 생산량의 70% 넘게 이 한 지역에서 나옵니다. 재배 면적 500헥타르, 농가 1,596곳, 한 해 9,641톤. 이 정도면 산지가 아니라 그냥 무화과의 나라예요. 근데 왜 하필 영암일까요? 답은 겨울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겨울에 기온이 훅 떨어지면 가지가 얼어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삼호는요, 앞에 영산강 하구가 있고 바다가 붙어 있어요. 물이 낮에 열을 머금었다가 밤에 배 터집니다. 그래서 겨울 밑바닥 기온이 다른 데보다 덜 내려가요. 바다가 밤새 이불을 덮어주는 셈이죠.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1971년 삼호 농협 초대 조합장이던 박부길 씨가 이 나무를 밭에 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팔릴지 안 팔릴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한 번의 결정이 50년 뒤에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이 과일 성질이 아주 급해요. 나무에서 완전히 익어자 단맛이 오르는데 익고 나면 2, 3일이면 물러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는요, 멀리 갈수록 손해를 보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영암 가시면 월출산부터 보세요.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바위산인데요. 능선에 구름다리가 걸려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풍경이 진짜 시원해요. 여름이면 월출산 기 찾는데요. 계곡물을 그대로 끌어와서 만든 물놀이장이에요. 7월 초에 열어서 8월 말까지 합니다. 일본의 천자문을 전해준 왕인박사 유적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만 맞추면 제일 좋은 건 9월 초에 열리는 영암 무화과 축제입니다. 딱 3일에요. 무화과 사러 갔다가 하루가 통째로 여행이 되는 동네예요. 저는 준호 씨 말 듣고 벌써 9월 첫 주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이 과일, 여행 가서 한 봉지 사오는 걸로 끝내기엔 좀 아깝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꽤 구체적이거든요. 특히 아침이 늘 불편하신 분들한테요. 무화과의 진짜 무기는 식이섬유예요. 생무화과 100g에 식이섬유가 2.9g인데요. 이걸 말리면 9.8g까지 올라갑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남은 게 농축되는 거예요. 칼슘도 35mg에서 162mg으로, 칼륨은 232mg에서 680mg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과일인데 말리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식품이 되는 거죠. 칼륨은 몸에 남은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미네랄이에요. 국물 짜게 드신 날 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무화과를 먹인 연구가 있는데요.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도 줄었습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무화과 식이섬유가 물을 끌어안고 부풀면서 대장벽을 부드럽게 밀어주거든요. 장이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하나 짚고 갈게요. 이렇게 단데 혈당은 괜찮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무화과의 혈당 지수는 40대입니다. 낮은 편이에요. 단맛의 상당 부분이 프락토올리고당이거든요. 이건 우리 몸이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당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급하게 밀어올리지 않고 내려가서는 유익균 먹이가 됩니다. 다만 말린 무화과는 당이 농축돼 있으니까 하루에 2-3알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제일 남는 장사일까요? 오늘 방법 2가지만 챙겨가세요. 첫 번째는요, 아까 수아 씨가 뒤에서 다시 나온다고 한 그 효소, 피신입니다. 무화과 하나를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푹 으깨세요. 그걸 고기에 발라서 30분만 재워 드시면 됩니다. 피신이 고기의 단백질 사슬을 끊어놓거든요. 질긴 부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삼겹살도 좋고 목살이나 닭다리살처럼 뻣뻣한 부위일수록 차이가 확 나요. 주의할 건 하나예요. 오래 재우면 고기가 물러집니다.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끊으세요. 고기 먹고 후식으로 한 알 더 드시면 같은 효소가 소화를 한 번 더 거둡니다. 2번째는 보관법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화과를 상온에 그냥 두면요, 하루 반나절 만에 물러서 못 먹게 돼요. 사오시면 그날 바로 손을 봐야 합니다. 바로 드실 것만 냉장으로 드시고요. 씻지 말고 하나씩 키친타월로 감싸서 서로 안 닿게 통에 넣어두세요. 3일에서 4일 갑니다. 나머지는 냉동이에요. 꼭지만 떼고 지퍼백에 담은 다음 빨대 꽂아서 공기를 쭉 빼세요.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둘 수 있어요. 드시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녹이시면 됩니다. 살짝 언 상태로 드시면 셔벗처럼 되고요. 아,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그 자주색이 항산화 성분이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껍질째, 이게 제일 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1722년의 이광년은
그 열매를 끝내 못 먹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하나에 마음을 뺏겨서 시를 2편이나 썼는데요. 그 선비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걸 우리는 9월이면 동네 과일 가게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의 무화과를 보시면요. 잠깐만 반으로 쪼개서 안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 붉은 실이 전부 꽃이라는 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심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년 동안 사람 손을 타고 여기까지 온 꽃다발이에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